네, 안녕하세요. 영상하는 송태춘입니다. KPP의 쇼룸은 을지로, 동대문, 충무로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KPP의 쇼룸에 언제든지 찾아오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KPP 쇼룸을 보여주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양한 또 브랜드들과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서울과 조금 거리가 머신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KPP의 제품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KPP의 쇼룸에 있는 모든 제품들, 그 이상 더 다양한 제품들이 어차피 온라인 샵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는데, 검색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쇼룸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렌즈들이 있는 코너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화각대 렌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빌트록스의 렌즈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애정하는 다양한 사이즈들 27mm, 28mm, 40mm, 75, 그리고 우리 은하수나 별 촬영하기 좋은 16mm까지 다양한 화각의 렌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빌트록스 28mm 아주 조그만한 팬케이크 같은 렌즈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빌트록스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귀엽게 출시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빌트록스의 135mm 렌즈입니다. 후드를 살짝 빼서 보면은 이런 느낌의 렌즈이고요. 재미있게도 이 렌즈는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포커스를 이제 잡을 수 있는 펑션 버튼,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펑션은 자기가 편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F, MF 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클릭 온오프가 있습니다. 클릭 온오프는 뭐냐면은 조리개링을 조절을 했을 때 따다닥 걸리게 할 거냐, 아니면은 스무스하게 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따다닥 걸리면 좋은 점은 이제 제가 설정한 조리개 값을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되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고, 스무스한 이유는 저 같은 이제 비디오 촬영자들한테는 조금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LCD 창으로 렌즈의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출시 직후에 제가 직접 한번 또 만져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오시면은 TTR T산 렌즈들이 있습니다. TTR T산 사진하신 분들은 정말 잘 알 텐데, 저희가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력적인 단렌즈들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은 잘 모르고 좀 취미의 영역으로만 있지만, 늘 제가 보는 커뮤니티에서 TTR T산 그 렌즈를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렌즈 뽕을 제대로 맞을 수 있는 좀 렌즈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마운트에 어울리게 이제 아댑터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쇼룸에서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의 바디에 직접 체결을 해봐서 테스트해보는 경험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기,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의 사용기를 충분히 들어도 실제로 나한테 맞는 렌즈인지 아닌지는 써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쇼룸에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조금 낯선 브랜드들이나 안 써본 화각들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뭐 조리개도 조여보고 열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 한번 트라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레오포토의 삼각대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KPP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입점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레오포토 삼각대입니다. 레오포토 삼각대는 이제 사진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사진을 좀 진중하게 하시는 분들, 하이 아마추어나 이런 분들한테도 너무 사랑받는 브랜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여행용으로 쓰기 적합한 작게 접어지는 삼각대부터 이제 하이 아마추어, 그리고 이제 프로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만한 하이엔드급 삼각대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사실 사진 삼각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이런 명확한 디테일들, 그리고 이 제품의 스펙들에 대해서는 우리 매장에 늘 매니저님들 상주하고 계시니까 그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레오포토가 저는 참 재밌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삼각대라든가 촬영 관련된 장비들은 어쩔 수 없이 늘 어두운 색의 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채색의 제품들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 저희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마추어로 이제 사진을 찍고 있고 취미로서 즐기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들로 준비된 삼각대를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각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리뿐만 아니라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삼각대 다리는 쉬이 말해서 좀 가볍고, 그리고 높이가 내가 필요한 만큼 있다면은, 헤드는 내가 찍는 사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한 표현이 뭐냐, 기어 헤드라고 하나요? 사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쓰던데, 보면은 이제 다양한 눈금들이 보이죠? 이 눈금들이 보이는 이유가 저희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조작들이 왜 필요하냐? 저희가 풍경을 찍던 제품을 찍던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볼헤드로만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 더 섬세하게 내가 원하는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기어 헤드를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사진 삼각대에 대한 이해도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얼핏 대부분의 이제 유럽제 기어 헤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쉬이 호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 34만 원, 비슷한 가격대로 29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쇼룸에 오셔서 직접 기어도 만져보고 직접 노브를 조작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으로 오시면은 삼각대뿐만 아니라 이런 모노포드도 준비되어 있고, 모노포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이킹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찍으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아주 경량화된 상태에서 이제 쉽게 꺼내 쓰기가 좋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애용을 합니다. 특히 70-200 렌즈 같이 이제 망원단을 쓸 때는 나도 모르게 지진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평소에 들고 다니시면 가벼운 무게로 그런 지진 사태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 쇼룸에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케이지를 정말 많이 씁니다.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테지만, 케이지가 단순하게 뭐 그립을 형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저희 뭐 포커스라든가 혹은 모니터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결합할 때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뭐 FX3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몇 개의 4분의 1 나사홀이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나사홀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카메라의 모델별로 낄 수 있는 케이지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종의 카메라의 모델에 적합한 케이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디오 헤드들이 있죠. 아까 직전에 봤던 건 사진에 특화된 이제 헤드들이라면은 이건 비디오 헤드인데,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어떤 걸로 이제 선택지를 갖냐면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휙휙 돌면 안 되고, 보시다시피 압을 풀까? 압을 쪼면은 스무스하게 움직이죠, 지금. 압을 풀면은 휙휙 빠르게 이제 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틸다운을 한다든가 틸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휙휙 움직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조금 더 부드러운 푸티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 헤드도 사실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치상으로는 나오는데 그게 정말 내가 사용할 때 효용성이 있을까? 내 제품의 이 웨이트를 좀 버티면서 이게 부드럽게 작용을 할까? 궁금하실 테니까 쇼룸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케이지를, 비디오 관련된 케이지들을 이제 레오포토 제품을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또 다양한 또 부착물이 있죠. 이런 클램프, 이게 안 익숙하신 분들은 이 클램프 어디다 쓰지 싶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런데 이제 묶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냐? 이런 클램프를 연결하고, 적절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암 같은 걸 연결을 해서 뭐 이제 카메라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제 찍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부착 촬영, 고정 촬영 하실 때, 제품 리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천장에 걸고 이러잖아요, 카메라를. 그런 거 할 때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사용법을 잘 숙지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우리 KPP 매니저분들한테 꼭 문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몇 점으로 고정을 할 건지를 잘 판단하면서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바디와 렌즈, 부착 액세서리를 이제 활용해서 촬영을 하다가 필터의 세계에 입문하면은 똑같은 장면, 똑같은 조명 안에서 새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필터를 쓰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터는 당연히 ND 필터이고요. 영상하는 입장에서. ND 필터는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안경,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가 있어야 밖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혹은 내가 원하는 ISO를 맞춰놓고 이걸로 정노출을 잘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30프레임 촬영을 할 거야. 30프레임 촬영을 하는데 뭐 미러리스 이용자 기준으로 셔터를 한 60 정도로 두고 싶어. 근데 그러기에는 밖이 너무 밝아. 그래서 날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셔터를 막 올리거나 ISO를 최대한 깎거나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의도된 촬영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ND 필터를 활용하면 좋고, 이런 단일 ND들도 있습니다. 마그네틱으로 이제 수치를 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귀찮다, 나는 한 방에 가겠다 하면은 이런 가변 ND 필터라고 해서 이게 티가 안 나겠지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죠. 조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로 어느 정도 이제 광량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사진하는 분들도 사실은 ND 필터 많이 씁니다. 어떤 분들이 장노출 촬영하시는 분들, 왜 우리가 이제 뭐 벌브로 놓고 찍는다 그러죠. 긴 시간 동안 뭐 테트라포트 같은 걸 바다에서 찍는다고 하면은 그 긴 셔터 스피드 또한 담기는 그림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ND 필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는 우리 사진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각 필터들과 사각 필터 어댑터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수 필터로서는 뭐 블랙 미스트와 화이트 미스트가 있는데,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조금 샤프한 이미지를 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상들에서 그런 팁이 있던데, 뭐 여러분 렌즈 필터에다가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유분기를 줘보세요 하는 이유도 다 미스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이런 빛 같은 것도 샤하게 화하게 풀리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 인물의 어떤 피부나 이런 것도 조금 부드럽게 샤프니스를 좀 떨어뜨리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정적인 영상을 찍거나 밤에 어떤 조명들을 부드럽게 담고 싶다면은 미스트 필터도 한번 사용해보면 좋고요. 미스트 필터 내가 8분의 1 쓸지 4분의 1 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취향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쇼룸에 오셔서 그 4분의 1, 8분의 1 다양한 그 레벨을 활용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미스트를 찾아보시길 추천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가방 코너입니다. 옆에 이제 피지테크 글자가 써있죠. 피지테크 가방들은 이제 슬링백들이 리터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이런 테크 파우치, 제가 제일 애정하는데 저도 이거 하나 있거든요. 보면은 안에 메모리 카드나 배터리 뭐 다양한 것들을 편하게 수납할 수 있고, 자석으로 이제 떼었다 붙였다도 할 수 있고, 이런 파우치류를 꼭 와서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기능들, 내가 생각하는 분할이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제가 아주 애용하는 파우치고요. 그리고 변신 가방. 이 가방은 저는 아직 실제로 뭐 만져본 적이 없는데,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백팩으로도 멜 수 있는데, 이런 그 백팩으로도 맸다가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끈을 달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스턴백 같이도 멜 수도 있고, 그리고 행잉하거나 뭐 캐리어에 붙이거나 아무튼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난 재밌다, 재밌는 카메라 가방이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지테크의 뭐 스테디셀러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카메라 가방들 여기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도시락 가방은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피지테크 안에서도 분할로도 쓸 수 있고, 이게 렌즈하고 바디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스트랩이 있어서 이거 자체로도 슬링백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제 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조합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가방을 사기에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못해도 아무튼 30만원부터 뭐 50만원까지 호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락 가방 같은 애들, 이런 걸 사서 제가 기존에 쓰던 프라이타 가방이나 이런 데 이제 한동안 물려 쓰다가,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가방을 사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원더드, 미국 브랜드죠? 이게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브랜드인데 KPP 쇼룸에 있어서 아주 반가웠어요. 그리고 얘네가 거의 찾아보니까 몇 년 전 오래된 리뷰부터 쭉 제가 봤는데 디자인도 너무 우수하더라고요. 일단은 원더드 슬링백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3리터 가방부터 6리터, 9리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쇼룸 와서 보면 좋은 점이, 저도 지금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3리터? 6리터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바디 사이즈가 이게 맞나?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면 좋은 점이, 얘가 내부 사이즈가 이렇구나. 이거 딱 3리터 보니까 우리 가벼운 사이즈의 카메라들, 뭐 라이카 Q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M10 이런 작은 사이즈의 바디 렌즈 결합된 거 하나 넣고, 여기에 이제 뭐 40mm 같은 거 하나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죠? 이 정도 사이즈이고, 난 미러리스 혹은 뭐 풀프레임 바디를 좀 크게 쓴다 하신 분들은 이제 6리터, 이게 바디 결합한 상태로 하나 들어가고 렌즈, 단렌즈 하나 넣기 좋은 사이즈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각 카메라 브랜드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렌즈의 크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직접 오셔가지고 KPP에선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런 걸 체험해보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열어보고 질감도 만져보고 실제로 매봐서 무겁진 않은지 이런 걸 좀 체크해보시길 권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캐리어죠. 캐리어 겸 가방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느냐, 저도 여기 가서 지금 처음 봤어요. 한번 느낌을 가볼게요. 제가 봤을 때 옆에가 반쯤 열리는 지퍼 덕분에 여기에 랩탑 같은 거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왜 랩탑을 편하게 넣는 줄 알아요? 비행기 타고 촬영 가신 분 다 할 거예요. 기다릴 때 노트북 무조건 빨리 꺼내야 돼요. 노트북, 아이패드 따로 우리 엑스레이 검색대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넣었을 때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나갈 때 여기다가
랩탑, 아이패드 이런 걸 딱 넣고 검색대 가서는 위에만 열어서 쑥 열고 이게 반만 열리니까 또 안전한 게 쭉 끝까지 열리면은 내 소중한 맥북 어떻게 와자장 와자장 이렇게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고 이게 뭔가 기능들이 엄청 많네. 지퍼끼리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안 열리게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오토바이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휠이 인치가 크면 클수록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밖에서 한번 끌어봐야겠는데 왜냐면 펠리칸이나 이런 케이스는 완전 플라스틱 휠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레탄 휠로 많이 교체를 해. 시끄러우니까. 알죠? 막 드드득 이러니까. 근데 얘는 고무 패킹 처리도 되어 있고 홈도 파져 있어서 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조용하게 조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 안 해봤지만. 네, 오늘 저와 함께 KPP 쇼룸을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명이 참 미흡하죠. 왜냐면 저도 이런 제품들에 대한 디테일한 스펙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쇼룸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제품들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조작해 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썼을 때 적합한가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KPP 쇼룸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제품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매니저님들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장비를 찾아보시길 원하고 또 여기서 체험을 좀 해보고 바로 구매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집에 귀가하셔서 아 그래도 이거 필요하겠다 이거 안 필요하겠다 따져보고 KPP 몰에서 한번 다시 또 구입하셔도 되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서 둘러보시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시장도 있고 촬영하기 좋은 스팟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 일찍 KPP 와서 싹 둘러보고 밖에 나가서 출사 좀 하다가 뼈해장국 먹고 집에 갑니다. 맞아.